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7%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드디어 22평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22평을 이탈을 한 게 6월 23일입니다. 고점은 6월 19일 날 나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 소폭 22평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오면서 22평을 회복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쭉 빠졌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22평을 회복을 한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62평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 단지 하락폭이 거칠게 나온 만큼 22평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수급 관련된 이야기는 잘 안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22평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나왔죠? 외국인들과 기관, 기관을 뺀다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가는 외국인들의 통제 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내려간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매수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 구간을 잡아왔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폭락이 나오기 전 어떻게 됐나요? 시장이 엄청나게 강했었던 5월달, 4월달 이때 당시에 어때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구간을 잡았죠.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꾸준하게 올라가요. 17% 상승, 6% 상승, 3% 상승, 4% 상승, 6% 상승, 꾸준하게 올라갔었던 게 4월과 5월달이었습니다. 물론 6월달에도 강세 구간이 있기는 했었지만 6월달에는 뭔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면서 수급상의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4월과 5월달 그리고 1월과 2월달에는 개인들이 무언가 매수 구간이 강하게 붙으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구간을 잡고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의 포기 선언이 나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삼성전자는 매도하면 안 된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실적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 좋은 거 다 알죠. 그렇다 그래서 실적 좋은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S&P 500에 대한 신고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6월 7월 한 중순 이후에 하락 구간이 좀 강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 상황을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호르무즈 공격 재발, 미국 이란 충돌 위기, 이런 내용들이 7월 달에도 계속 됐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 제가 중요하게 보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일단 요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한 결과가 수요일자 기준에서, 미국 시장 기준에서 나올 거예요. 왜? 물가지표가 나오니까. 자,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미국이 이깁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미국이 이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란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려면 무언가 강한 타격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있는 교착 상태에서 무언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번씩 툭툭 때리는 걸로 뭐가 발생해요? 유가가 변동을 해요. 유가가 변동을 하면 인플레이션 지표, 물가 지표가 변동할 수 있겠죠. 이 변동에 대한 부분이 일단 수요일자 기준에서 나옵니다. 12일자 기준 미국 시장에서 나와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가지표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물가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것 같았으면 나스닥이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지도 못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만들지도 못했을 거다. 애초에 주가 자체가 선반영 구조를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가격만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 너무 내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7월 달에 어떻게 됐나요? 여기 7월 28일 그리고 7월 29일 투매가 두 번째 발생을 했다고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포기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을 못 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 각 가격대별로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이 내용 때문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7월 31일 날 20%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22평 저항 딱 받았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2주 가까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2평 돌파해버렸죠. 그리고 위에 뭐가 발생합니까? 62평까지 있죠. 62평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뭐 외국인들 수급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죠. 물론 저도 여기까지 하락할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하락할 수 있죠. 근데 정말 한 달 만에 거의 한 50% 정도 하락 구간을 만든다? 그것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발생했어요? 43%. 코스닥은 48%. 정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스닥은 너무 싸요. 코스닥 안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반토막이 나버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죠? 삼성전자는 이익 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 지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6월 이전까지의 상승은 영업 이익률이 높아져서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이었고 지금부터 반등하는 내용 그리고 신고가 돌파합니다. 8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내용, 신고가 돌파가 첫 번째 나와야겠지만 지금부터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이익률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총 매출 그리고 총 이익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발표한 내용이 뭐죠? 증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즉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어떤 차트에서 어떤 지표가 떴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주가가 신고가 돌파에서 상승 구간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계속 가죠. 그리고 규모 있는 조정 3월달, 4월달에 봤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또 상승 구간. 그리고 또 신고가를 또 돌파했어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매물 소화 한 달, 두 달 받았습니다. 그게 6월과 7월달이에요. 그러면 6월과 7월달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없었으면 고가가 35만 원 정도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까지 조정을 안 받았어도 됐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 빠르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숏 플레이어들, 즉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쪽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숏 플레이어가 반대로 치고 들어와야 되는 구간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종목별 투자자 수급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 정확하게 이제 외국인들의 통제하에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흔들리겠죠, 앞으로도.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 다시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내용보다 주가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38만 원까지 올라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발생했죠? 1, 2, 3월 실적 좋았죠? 4, 5, 6월 실적 더 좋았죠? 3분기 실적 더 좋겠죠? 그럼 보세요. 1분기 실적 누적, 2분기 실적 누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한 두 달 정도 뒤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된 이후에 누적되어 있는 실적이 두 번, 세 번씩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8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6월 달에는 부담스러웠지만 9월, 10월 달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순환매가 도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 테스나 많이 올랐는데 14%. 삼성전자가 22평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두산 테스나도 22평을 돌파를 했어요.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근데 21평 돌파했죠. 삼성전자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치고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건 업종 차트에서도 여실히 나옵니다. 코스피 22평 회복에 대한 부분 8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닥 22평 회복 언제 나왔나요? 8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됐고 분산 투자에는 삼성전자의 보유 물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62평을 수렴하는 상황부터는 22평에 대한 수렴 구간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매매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쭉 보시면 8월 12일 날 장중에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 타점을 공유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삼성전자 6% 상승 중 22평 돌파했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팔지 말아라. 쭉 올려서 보면 7월 29일부터 제가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5% 하락 중 NXT 즉시 매수. 장 끝나고까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20만 8,500원. 결과적으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어때요? 26만 원에 마감이 됐죠. 얼마 안 올라왔어요. 62평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62평까지 가면 어때요? 29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대략 8만 원 정도 이익이죠. 몇 프로예요? 40% 정도 나오죠.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보다 즉 삼성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의 폭이 더 커진다고요.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16만 7천 원, 지금은 2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PSK 11만 4,900원, 지금은 1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 6만 4천 원, 지금 얼마예요? 9만 900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삼성전기는 2만 9천 원. 7월 29일 날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기 지금 얼마예요? 13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최저가로 사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확인하고 나서 매수관을 잡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22평 돌파한 거 굉장히 좋은 신호가 떴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돌파하기 전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근에 있다는 점.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6월 달까지의 상황처럼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놓으면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멈춰놓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계속 치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소외감 느낍니다. 이랬을 때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를 토대로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한 채로 관련주들을 같이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고 그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실시간 타점은 공유를 해드립니다. 문자로 직접 공유를 해드리니까 확인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자, 실제 내용 한번 볼게요. 바이앤셀 화면인데 제주반도체 어때요? 지금 크게 반등했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어때요? 123%.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구간 20%. 이때 뭐가 나왔죠? 삼성전자 강세 구간. 이렇다고요.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삼성전자 꾸준하게 보유하는 거예요. 물량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는 지금 없어요. 삼성전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단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필요한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가파르게 조정을 받은 것 뿐이다. 여기에는 뭐 미국에 대한 영향권도 있겠지만 미국은 다 털고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악재는 전부 다 소멸이 됐다. 즉 가격에 대한 악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소멸이 됐고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반도체 말고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 그리고 7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매수관을 잡았는데 지금 22만 원대 대략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고 여기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내용을 보더라도 5월달이죠. 30%대 수익권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 구간을 줍니다. 이 조정 구간을 줄 때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삼성전자 드디어 22평 회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고요. 62평까지 수월하게 나오겠지만 62평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에 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